최근 논란이 된 36주 낙태 유튜브 영상이 조작이 아닌 사실로 확인되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한편 전동 스쿠터 음주운전으로 무리를 빚은 BTS의 슈가의 경찰 소환 조사가 임박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임신 36주면 이게 이제 출산을 거의 이제 앞두고 있는 상황인 건데 이제 서두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최근 논란이 됐던 36주 낙태 유튜브 영상 이게 이제 경찰 조사 결과 조작이 아닌 사실로 드러난 거지요? 그렇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많은 분들이 참 참담한 심정 가지실 것 같아요. 예, 예. 일단 36주 낙태 브이로그라는 이 명칭 자체가 정말 문제가 있는 상황이죠. 예.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거의 만삭에 가까운 상황입니다. 36주라고 한다면은 이미 태아라고 거의 볼 수 없을 정도. 그러니까 다 완전한 거의 사람의 기능을 갖추고 있는 상태라고 의학적으로도 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굉장히 늦게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고 낙태를 하는 과정을 브이로그 형식으로 찍어서 직접 올린 그런 상황이었죠. 이와 관련해서 이것은 조작된 영상이다, 조작일 것이다. 이게 흔히 말하는 어떤 조회수를 높게 하기 위해서 조작된 영상을 올렸을 것이다라는 의혹이 있었는데 예. 경찰의 수사 결과 해당 영상이 조작의 혐의가 없이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련해서 일단 이 해당 병원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영상을 업로드한 이 당사자에 대해서도 2차례 정도 소환 조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예. 경찰에서 이제 대대적인 수사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영상을 보면은 뭐 본인의 모습, 그러니까 이제 뭐 신체 부분, 그러니까 배가 볼록히 나와 있는 모습도 드러나 있고 병원에서 진찰을 받고 있는 모습도 영상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최대한 이제 수사기관의 수사력을 동원해서 일단 특정에 힘을 쏟은 것 같고요. 예, 결국 이제 이 해당 영상을 제작한 사람 그리고 해당 병원에 대한 특정이 이루어졌고 이제 압수수색 등의 자료를 통해서 이제 낙태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 진료 기록 같은 부분을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인해 보니 태아는 이미 이제 사망한 것으로 처리되었다는 부분까지도 수사기관에서 일단 확인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경찰이 이제 적용한 혐의는 이게 이제 낙태죄가 아니라 살인죄던데 이게 이제 관련법이 개정되지 않아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그렇죠. 2019년도에요. 원래 형법상에는 낙태죄라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어떤 기간의 제한이라던가 사유 같은 부분을 일단 불문하고 낙태에 대해서 불법으로 규정을 해두고 이에 따라서 낙태를 시행한 이제 의료인이라던가 당사자에 대한 처벌 규정도 마련해 두고 있었는데 예, 예. 2019년도에 헌법 불합치 결정이 있었습니다. 예. 어떤 기한의 정함도 없고 사유를 두고 있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되 2020년도 말까지 이와 관련해서 새로이 입법을 하라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고 해서 낙태가 합법화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예,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 말까지 낙태죄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지금 2024년도니까 벌써 수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말 그대로 입법 공백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태에 대해서 처벌하는 규정은 이미 사라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합법인 것은 또 아닌 상태. 아니고. 그러다 보니 어떤 처벌 규정 자체를 얻은 것으로 해야 되는지 이 부분 불분명한 측면이 있고 그리고 지금 36주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수사기관에서 이것이 정말 이 태아가 몇 주였는지 임신 상태 몇 주였는지 부분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제 경우에 따라서 만약 이제 산 상태로 태아가 이제 목숨이 붙어 있는 상태로 이제 출산을 한 이후에 사망을 했다면 이것은 또 살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일단 살인죄 혐의가 적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복지부가 이번에 살인 혐의로 수사를 의뢰한 건 2019년 판례를 근거로 한 거라고 하던데 이건 어떤 내용인 거죠? 그렇죠.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2019년도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 이때는 34주 태아였는데 이제 낙태를 시도를 하다가 태아가 이제 산채로 분만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왕절개 방식으로 이제 낙태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것이 낙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태아가 목숨이 붙어 있는 채로 나오게 되자
의사도 이제 당황을 한 나머지 양동이에 그냥 이 태아를 넣어서 방치해서 사망케 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당시에 이제 살인죄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실형이 선고가 되었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는 이와 관련한 증거들이 그러니까 명백히 좀 남아있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산 상태로 이미 모체와 분리가 되었고 그렇다면은 완전히 이제 모체와 분리된 별도의 인격체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때부터는 낙태가 아니라 이미 출산한 상태의 하나의 인격체, 사람에 대한 살인 행위가 별도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아서 그 당시에 이제 실형이 선고됐던 판례도 있어서 예.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도 일단 수사기관에서 해당 판례, 이 해당 케이스도 좀 참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결국에는 이제 관련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느냐 이제 이 부분일 것 같은데 이번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그럼 관련 증거 확보가 가능하겠습니까? 어떤 점들이 이제 가장 중요할까요? 그렇죠. 일단 이 해당 낙태 시술을 시행한 그 병원에 당시에 CCTV 영상은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전신 마취를 하는 그런 수술에 대해서는 CCTV가 설치돼야 되는데 이제 녹화 같은 부분에 있어서 이제 시술을 받고 있는 환자가 동의했는지 여부 등에 따라 좀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예, 예. 일단 영상 그 당시의 화면은 남아있지 않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료 기록 같은 부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이번 사건의 핵심은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낙태인가 아니면 살인죄로 다스려질 영역인가 이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은데 사실 이 문제의 시작은 그렇다면 언제부터를 독립된 인격체를 가진 사람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그런 윤리적인 도덕적인 질문부터 또 시작한다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법적으로 따져보자면은 이제 모체와 이제 완전히 분리된 상태, 뭐 분만이 시작된 상태 이럴 때부터는 독립된 인격체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또 쉽지만은 않은 일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도 이제 이 수사를 하는데 좀 총력을 기울이는 부분이 과연 이 태아가 이제 모체의 몸 속에서 낙태된 것인지 아니면 이미 독립된 인격체로 볼 수 있는 시점에 그러니까 출산을 한 상태에서 사망하게 된 것인지 이런 부분을 어떤 관련 그 해당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진술이라던가 그리고 남아있는 의료 기록들, 기타 재반적인 상황들, 이 직전의 대화 내용들 이런 부분을 최대한 수사를 해서 관련 내용을 좀 밝힐 것 같습니다. 예. 만약에 이제 수사 결과 후 이게 출산 후 사망을 유도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처벌 수위는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시나요? 그렇죠. 그렇다면 사실 살인죄가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출산을 한 상태에서 그렇다면 이미 태아라고 볼 수 없고 독립된 인격체로 본다면 그 이후에 별도의 어떤 자기적인 행위 내지는 방치해둔 행위, 부작위에 의해서도 살인의 결과는 좀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렇다면 어떤 고의가 인정이 되거나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이 되어서 살인죄로 다스려질 수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그 34주의 낙태를 시행하다가 이제 이 모체 밖으로 분리된 이 태아를 결국 그냥 양동이에 방치해서 사망케 한 그런 사고에서도 3년 이상의 그 징역이 나왔던 바도 있거든요. 예. 이와 관련해서 정확히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예측하기는 어렵겠지만 살인죄로 이제 의율이 된다면은 실형 선고가 좀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술을 마신 채 전동 스쿠터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 BTS의 멤버 슈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경찰이 당시에 이제 이동 경로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앞서 슈가가 500m만 주행했다는 소속사의 해명도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이 제기됐었기 때문에 이를 이제 확인하려 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죄질 여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위법성이 있느냐를 다투는 하나의 그런 사례로서 얼마만큼 이동했는지 여부도 지금 고려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BTS의 멤버 슈가 씨 같은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음주 상태에서 전동 스쿠터를 주행을 하다가 혼자 넘어졌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경찰관이 다가가서 이 넘어진 부분을 도와주려고 하다가 음주 사실을 적발한 그런 사례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당시 최초의 소속사의 어떤 대응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것이 이에 대해서 일단 전동 킥보드로 이제 밝힌 부분도 하나의 쟁점으로 문제가 됐는데 맥주 한 잔 정도를 마시고 뭐 500m 가량을 주행했다 이런 이야기가 입장문 속에 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상태이 사실상 알고 보니까 이제 만취 상태 0.27% 혈중 알코올 농도 정도면은 면허 취소인 0.08%를 훨씬 뛰어넘는 정도의 혈중 알코올 농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음주량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주행 거리에 대한 부분도 500m보다 훨씬 더 된다. 많게는 1km 넘게까지도 주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도 이거를 이제 역추적한다고 하죠. 이 슈가 씨의 동선을 역으로 추적해 봄으로써 과연 얼마만큼이나 전동 스쿠터를 타고 이동을 한 것인지 그리고 어느 정도 음주 상태에서 도대체 왜 전동 스쿠터를 타게 된 것인지 이런 부분을 동선을 역으로 추적해 보면서 다시 복귀해 나가면서 어떤 죄의 양태라던가 불법성 정도를 지금 따져보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당시에는 이제 음주 측정만 하고 귀가 조치를 했기 때문에 경찰이 이제 조만간 조사를 하게 된다면 이제 어떤 점들을 조사를 하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곧 소환 조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예, 예. 아마도 수사기관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대체 왜 어떤 상황에서 이 전동 스쿠터를 주행을 하게 되었는지 이 부분 살펴볼 것 같습니다. 예. 이 과정에서 뭐 말리는 사람은 없었는지 아니면 뭐 함께한 사람은 없었는지 이런 부분도 함께 조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일단 음주 측정을 바로 응했기 때문에 혈중 알코올 농도는 나와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높은 수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음주를 한 것인지를 본인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이 소속사의 대응이 좀 안타깝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 전동 킥보드라고 이제 입장을 밝혔던 부분, 물론 전동 킥보드와 전동 스쿠터가 이제 외관상으로 보면은 유사해 보일 수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에 안장만 달린 형태가 이제 전동 스쿠터로서 기능을 할 수 있는데 법적인 처벌, 음주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를 면 경우와 전동 스쿠터를 몬 경우는 사실 킥보드를 몰았을 때는 단순히 범칙금 부과 대상이고요. 전동 스쿠터를 음주 상태에서 이제 주행을 하게 되면은 이 경우에는 좀 더 강한 처벌, 형사 처벌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왜 그렇다면 애초에 처음 입장문에서는 전동 킥보드라고 밝혔는지 좀 사안을 축소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죄질을 살피는 데 있어서 한번 수사기관은 조사를 하지 않을까 예측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경찰의 출석 날짜를 현재 조율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출석 날짜가 잡히면 포토라인에 설지 이 부분도 관심사인데 슈가 측에서는 아직 비공개 요청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일단 소환 일정도 아직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소환을 요구하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딱 통보를 하기보다는 일단 조율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개인적인 어떤 일정들이 있고 중요한 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렇다고 해서 슈가 씨가 원하는 날 바로 또 경찰에서 조사를 진행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양측이 조율하는 절차를 거칠 것 같고 수사기관에서도 어느 정도 수사가 정돈된 다음에 또 소환을 해야지 좀 더 좀 냉철한 질문을 할 수 있는 측면도 있어서 일단 양측이 이 날짜를 조율 중인 상황으로 확인이 되고요. 예. 포토 라인의 설치 여부는 아직 정해진 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반드시 서야 된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지금 상황 같은 측면에서 이제는 사실 중요한 것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인정을 하고 이에 따른 처벌을 또 받겠다고 밝힌 만큼 정확하게 이제 국민들에게 그리고 팬들에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좀 미숙한 점이 있었는지를 소상하게 밝히고 소환 조사에 좀 성실하게 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SNS에서는 이른바 슈가 챌린지가 퍼지고 있습니다. 이제 대부분이 슈가를 지지한다라는 문구와 함께 차량 대시보드가 보이도록 술병을 들고 이제 사진을 찍는 건데 글쎄 이런 현상은 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술병을 들고요. 차량 내부에서 이제 핸들 앞 같은 곳에서 사진을 찍으면서 이제 슈가 씨를 응원하는 그런 문구를 남기고 있는 것이 일명 이제 챌린지라는 이름이 붙어서 그걸 유행이라고 표현하기는 참 씁쓸한데요. 이런 것이 번지는 현상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슈가 팬, 그러니까 슈가를 정말 응원하기 정말 지지하는 위한 거다라는 네, 그런 의견도 있고 한편으로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슈가를 반대로. 그렇죠. 조롱하는 것이다. 오히려 반대의 의미로서 슈가의 잘못을 꼬집는 것이다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양쪽 모두 이제 가능한 시나리오이긴 한데 사실 어떤 것이 진실인지 여부가 중요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차량에서 술병을 들고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것이 이런 뭐 챌린지라는 이름이 붙어서 유행한다는 것 자체는
매우 부적절해 보이거든요. 중요한 건 이것이 전동 킥보드든 전동 스쿠터든 심지어 자전거라고 할지라도 음주 상태에서 주행을 하면 안 된다는 점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부분, 뭐 술병을 들고 인증샷을 찍는 부분은 사실 어떤 목적이라고 해도 좀 부적절하지 않나, 좀 이게 씁쓸함을 남기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보겠습니다. 안세영 선수와 배드민턴 협회가 지금 이제 진실 공방 양상으로 흐르고 있는데 문체부가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부분들을 살펴보게 될까요? 그렇죠. 이번에 파리 올림픽에서 정말 한국 대표단 선수들이 대단한 성과를 냈습니다. 그렇죠. 뭐 메달을 딴 선수들, 메달을 따지 못했다고 해도 진정으로 올림픽을 즐기는 그 선수들의 모습에서 국민들이 큰 감동과 기쁨을 얻었잖아요. 예, 예. 그런데 이제 배드민턴의 안세영 선수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정말 대단했죠. 그런데 이 금메달을 따낸 직후 기자회견에서 말 그대로 좀 작심 발언들을 쏟아냈는데요. 간략하게 살펴보자면 결국 배드민턴 협회와의 갈등이 드러났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세영 선수의 부상에 대한 케어라던가 이 올림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그런 서포트가 안세영 선수가 운동하는데 적절하지 못했다, 이런 부분을 안세영 선수가 좀 냉철하게 꼬집었다고 볼 수 있는데 예. 이와 관련해서 배드민턴 협회에서요, 한국에 돌아온 이후에 무려 10장 분량의 이제 반박하는 그런 입장문을 다시 냈습니다. 그랬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진실 공방으로 변질이 되게 되었어요. 안세영 선수가 뭐 협찬사의 신발이 불편하다고 했다. 아니다. 뭐 협찬사가 다시 안세영 선수의 발에 잘 맞춰서 제공을 했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맥락은, 그래서 우리 스포츠 선수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선수가 어떤 부분이 불편했는가를 살펴야 되는데 이렇게 지엽적인 부분까지 서로 핑퐁 게임을 하다 보면은 진실 게임, 그런 진실 공방으로만 가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 결국 안세영 선수 다시 한번 이제 입장을 내면서 지금 본인이 협회와 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요청이었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이와 관련해서도 이제 운동을 함으로써 경제적인 보상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것은 동기부여되는 것이기 때문에 스폰서 계약이라던가 연봉 문제에 있어서 협회에서 좀 더 유연하게 적용해 줄 것을 안세영 선수가 요청을 했고, 배드민턴 협회에서도 특히 이 규정상 담겨 있었던 선수들이 처음에 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하고의 그런 계약금이나 연봉의 상한을 두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완화할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예. 앞으로 또 이제 문체부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좀 면밀하게 살펴보겠다고 했잖아요. 이제 선수들을 좀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방향으로, 그리고 갈등이 있다면 대화를 통해서 잘 해결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좀 흘러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지금 이제 나이 제한 문제도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안 선수는 지금 여자는 만 27세, 남자는 만 28세 이상으로 한다는 것에 부당하다는 입장인 거고 협회는 이게 필요하다라는 지금 입장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대표 자격을 반납했을 때 네. 개인 자격으로 국제대회나 아니면 올림픽을 출전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국제대회 같은 거 나갔을 때 원래는 이제 대한민국의 이름을 달고 출전을 하게 되는데 안세영 선수가 지금 이번에 협회와 갈등을 빚게 되면서 이 규정도 함께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배드민턴 관련 이 규정을 살펴보면은요. 그러니까 국가대표 자격을 받지 않고 자격을 떼고 나면은 적어도 국가대표로 5년 이상 활동을 하고, 여자 선수 같은 경우에는 만 27세, 남자 선수 같은 경우에는 만 28세가 넘어야지 개인 자격으로 이런 올림픽을 나갈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안세영 선수는 지금 정말 어린 유망주라고 부르기엔 이미 너무 세계 정상의 무대에 섰지만 아직도 굉장히 어려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올림픽이죠. LA 올림픽 때도 만 27세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규정이 부당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협회 측에서는 선수들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차원에서 필요한 규정이며 어떤 예외를 둘 수 없다고 밝히고 있어서 이 규정의 해석이라던가 이 규정의 적용 여부를 놓고도 좀 진통이 예상되지만, 지금 사실 당장 중요한 건 안세영 선수가 태극마크 반납하겠다고 하고 있는 것은 또 아니거든요. 발전적인 방향으로 대화를 해 나간다면은 당연히 태극마크를 달고 앞으로도 쭉 멋진 활동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좀 잘 대화를 통해서 양측의 입장을 좁히려는 노력이 절실해 보입니다. 예. 이미 이제 나이 제한을 두고 법정 공방이 벌어진 적이 있더라고요.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이후에 은퇴를 했던
고성현 신백철 전 선수가 이 나이 제한에 반발해서 가처분 신청을 냈었는데 이때는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네, 이전에도 이번엔 남자 선수였는데요. 네. 배드민턴의 개인 자격으로 국제대회 출전 관련해서 법적인 공방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주신 것처럼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이후에 국가대표로서는 은퇴를 했는데 이제 개인 자격으로 국제대회 같은 부분을 출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만 28세로 남자 선수들이 개인 자격으로 출전할 수 있는 나이가 조정이 되었는데 당시에는 만 31세였어요. 그러니까 만 31세가 사실 운동선수가 제 기량을 피기에는 어떻게 보면은 많은 나이라고 객관적으로 또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선수가 이와 관련해서 이 만 31세 나이 규정이 부당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고요. 이 법원에 대해서도 2018년도에 남자 이 31세, 만 31세 규정에 대해서 효력을 정지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결국 이제 이 부분은 부당하다는 부분을 한번 확인을 받은 바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시와 지금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 이후에 이제 연령이 좀 내려왔기 때문에 만 31세와 지금은 이제 남자 기준으로 만 28세, 여자 기준으로 만 27세인데 이전에 이런 사례가 있었다고 해서 만 27세의 경우에도 법원에서 이것이 부당하다 손을 들어줄지는 사실 아직까지는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안세영 선수의 소식까지 짚어봤습니다. 세 가지 이슈들 임주혜 변호사와 다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